정말 너무 좋은데요?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흉터 한번 볼까요? 이제 여름이고 이제 뽕보라 같은 걸 입게 되면 땀이 차니까 주변에 친구들, 그러니까 가슴 수술한 친구들을 보면 뽕보라를 입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저렴한 거는 400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고가 보형물들은 이제 거의 1000만 원 정도. 400만 원대는 이게 400만 원대거든요. 이게 좀 울어요 이렇게. 이게 울고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죠. 달라요. 레지던트 때부터 감정을 했으니까 합치면 이제 14년 정도.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네. 가슴 성형을 하고 있는 김의건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뭐 1월까지 보통 성수기라고 하는 겨울은 네. 다 지나고 아, 이제 약간 네. 한가해지는 시기? 그럼 주로 성수기는 언제인가요? 성수기는 보통 한 12월, 1월, 2월 정도까지가 성수기고요. 여긴가요? 네네, 여기 저희 병원입니다. 네.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병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여기가 이제 대기 공간이고요. 네. 상담은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슴 성형이 중점이다 보니까 보형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네, 가슴에 들어가는 보형물입니다. 보형물 사이즈별로 해서 이렇게 이게 A컵, B컵, C컵으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이제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약간 납작한 타입이고요.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네네. 중간이 그거보다 조금 더 볼록한 타입. 그다음에 맨 위에가 엄청 앞으로 나와 있는 타입. 그리고 이제 보형물은 그 볼륨. 네. 보통 이제 cc, 한 300cc, 320cc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원하는 컵 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런 체형, 이런 가슴 폭에 따라서 들어가는 볼륨으로 어느 정도 컵이 나올지는 계측해 보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양해요. 보통 저희 병원은 보통 30대가 가장 많고요. 20대 네. 친구들보다는 30대가 조금 더 많고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어르신도 있어요. 몇 살까지 해보셨나요, 수술? 63세이면 근데 그분은 첫 수술은 아니고 예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보형물이 터지고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 때문에 오셨던 분이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거할 줄 알았는데 제거는 또 싫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서 사이즈 조금 줄여가지고 수술 다시 해드렸죠. 이런 가슴 수술도 트렌드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게 많은데 근데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볼륨감도 있어야 된다. 볼륨감은 있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처럼. 그 가슴 보형물을 넣고 이물감이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초반에는 이물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보형물이 들어간 공간을 이제 박리한다고 하거든요. 그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안에 이제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걷거나 그럴 때도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물감을 좀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시간 지나고 피막 생기고 그러면 자리 잡고 나면 처음보다는 조금 편해지긴 해요. 상담 받는 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쪽에 앉아보시면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바로 보형물 넣지는 않아요. 체형마다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의 타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측을 해요. 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쇄골 사이에서부터 뭐 유두까지부터 길이라든지 가슴 폭이라든지 일어나는 정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그런 신체에 가장 적합한 타입과 볼륨을 이제 시착을 해봐요. 넣어서 거울을 보고 볼륨감이 이 정도 되는 거를 뭐 괜찮다 아니면 좀 작다 좀 더 크게 뭐 이런 거 조정을 해서 최종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원장님이 하셨던 사이즈 중에 제일 큰 사이즈는 700cc 정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700cc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 원내에 있는 거 중에 700cc는 없고요. 가장 큰 게 이게 지금 450cc인데 700cc면 엄청 크거든요. 이 무겁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무거울 텐데 그분은 성확정수 수술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트랜스젠더인 분인데 이제 가슴 성형에 관련돼서 이제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키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근데? 못 나가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가슴 모양은 이렇게 봐요. 이런 유두의 위치를 비율을 이렇게 맞춰야 이제 물방울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술법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요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요.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요 근막하라고 하는 방법들을 할 수는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근막하는 쉽게 말해서 근육 위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고요. 이중평면은 근육 아래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분들 마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중평면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근막하는 근육 위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조직이 많이 없다면 보형물을 덮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티가 많이 나요. 그렇죠. 보형물 경계가 좀 보일 수가 있고 그 우리 비키니 대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네. 유독 라인 보이면서 맞아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네. 모양이 많잖아요. 그게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막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거의 마른 체형의 분들은 네. 이중평면 수술법을 많이 하시겠네요. 거의 대부분 그 방법으로. 이런 수술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이제 첫 수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형물마다 우선 조금 달라요. 저렴한 거 한 400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고가 보형물들은 이제 거의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4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수술 기준. 400과 1000만 원의 차이가 재질 차이인가요, 그러면? 보형물의 차이예요. 안에 어떤 게 들어갔나 차이인가요? 보형물마다 브랜드도 다르고 타입이나 뭐 촉감이나 이런 쉘 자체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서 400만 원대는 요게 400만 원대거든요. 이게 좀 울어요 이렇게. 요게 울고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죠. 달라요. 주로 고객분들은 400만 원짜리를 많이 쓰는 편인가요? 저희 병원은 400만 원대는 거의 없어요. 저희는 거의 다 대부분 다 한 1000만 원대. 오늘 경과 좀 볼게요. 네. 아 경과 너무 좋은데요?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한 점 아니요. 없어요? 없고. 흉터 한번 볼까요? 아 흉터 너무 진짜 깨끗해. 흉터 너무 좋은데요? 지금 한 1년 됐나? 수술한 지? 네. 1년 정도? 좋아요. 경과 너무 좋아요. 어떤 고민으로 혹시 오셨다가 이제 여름이고 이제 뽕브라 같은 걸 입게 되면 땀이 차니까 주변에 친구들, 그러니까 가슴 수술한 친구들을 보면 뽕브라를 입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뭐 1년 경과 되게 좋아서 뭐 더 따로 날짜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장님 방은 어딘가요?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방이 좀 지저분한데 여기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네네네, 저 혼자 쓰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 현찰을 세는데 아니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아니 뭐 간혹가다 이제 현금으로 들고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다 신고는 하고요. 당연히 신고는 하고요. 현금 영수증 다 끊어드리고. 오시면은 주로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오늘 일 차트를 보면서 네.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보고요. 네. 그거 보면서 스케줄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면 이제 수술하러 가고 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러 가고 이런 걸 좀 보고요. 수술과 상담, 그러면 경과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보시면 PRS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그 저널이에요. 저널인데 이걸 제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 브레스트 가슴 파트만 보고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어떻게 가슴 성형 쪽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가장 큰 계기는 의사면허를 따고 이제 성형외과 레지던트 갔을 때 성형외과에서 이제 미용만 하는 건 아니고 재건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재건하는 수술을 메인을 하시는 교수님 파트였는데 그 파트에 제가 가장 오래 있었어요. 레지던트 때 있으면서 느꼈던 게 가슴 재건을 자연스럽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사실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거기를 재건해서 다시 맞춰드리고 경과 올 때 보면 너무나도 만족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제가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가슴 성형 쪽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레지던트 때부터 가슴 성형 해야겠다. 그럼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부터 가슴 성형을 했으니까 그거 합치면 이제 14년 정도 되죠. 가슴 성형을 하시면서 원장님만의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가슴 성형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체형의 비율에 맞는 가슴 라인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그러면 혹시 가슴 수술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을까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하신 분도 있고요. 그 기대치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혼자 오신 분도 있지만 남성분이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뭔가 분위기가 상담하러 오신 분은 사실 수술을 원하는 것 같진 않고 남성분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담 온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사실 안 권해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거는 사실 조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권하진 않아요. 환자분들 중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뭐 얼굴이 알려진 뭐 유명한 유튜버나 네.
이런 분들 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TV에서 봤던 분을 직접 제가 수술할 수 있는 영광이죠 사실. 그런 분들 수술할 때가 사실 긴장되기도 하고요.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한 명만 풀어줄 수 있으실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될지 절대. 알지만 원장님은 딱 보시면 이 사람 가슴 수술 했다 안 했다 딱 보면 딱 알 수 있나요? 옷 입을 때는 알 수는 없죠. 일명 뽕이라고 하는 게 엄청 잘 나오잖아요. 파진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가쪽 라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적인 뭐 곡선을 보이거나 이러면 약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병원 운영하면 연매출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연매출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우선은 지금 저희 병원 위치가 강남의 그 한복판이잖아요.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평균 한 1억 5천 정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가는 정도 되거든요. 1년이면 20억은 기본이 나가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50억? 50억 정도면 엄청날 것 같은데. 이제 술방이 이렇게 2개 정도 있고요. 주로 요 방을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환자분이 여기 누워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 여기 눕고요. 그다음에 초반에는 추울 수 있어서 우선 이거 이 포를 좀 덮어드리고 마취를 건 다음에 이제 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하죠. 이 성형수술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성형수술을 적절하게만 컴플렉스 있는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그 정도만 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과할 정도 하는 경우 너무나도 과하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슴 성형이 약간 그런 허영 있는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가슴 성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슴 성형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아플까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부작용 관련된 것들 근데 모든 수술이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통증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실제로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정도의 통증인데 내가 왜 한 10년 15년 동안 고민만 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되니까 고민의 시간만 드실 뿐이다. 하지만 만족도는 최상이죠. 정말 표정이 달라지세요. 수술하고 경과 때 보시면 화장도 되게 예쁘게 하고 오시고 옷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속옷이나 수영복 사는 재미에 빠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남자로 치면 근육이 그 느낌인가요? 그렇죠. 환자분들이랑 되게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지? 허물 없이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담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받으시나요? 사실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제 남자 의사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슴이 노출돼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서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좀 열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좀 만들면서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꽤 길게 해요. 보통 한 40분 정도 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수술한 이후에 환자가 원했던 사이즈 제가 이해했던 사이즈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하면 경과 볼 때 보면은 처음보다는 부끄러운 느낌은 조금 떨어지게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나요? 걱정이 많은 분들은 부작용 관련돼서 어떤 것도 있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고 요즘에는 몇 컵 정도로 하냐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세요. 어떤 보형물이 좋냐 근데 사실 어떤 보형물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안 드리고요. 여기서는 얼마나 있다가 나가는 건가요? 이제 보통 가슴 수술하고 나면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입원을 하는 건가요? 입원은 안 해요.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스 다 나오고 마취가 깬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체크해서 안정되면은 퇴원해요. 수술 시간 자체가 거의 한 40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입원할 필요 없고요.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보통은 수술하고 경과 볼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엄청 보람차긴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상에 남는 환자인 것도 있으면서 보람을 더 느꼈던 게 엄마가 수술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님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딸이 수술하고 엄마가 수술하러 오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래서 그 환자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만족했다는 거라서 굉장히 보람도 됐고 기억에 남고. 미래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사실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여론들도 사실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는 이제 몸만 밝히는 미용만 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후배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형외과 수술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우선 환자를 대할 때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기술이나 수술적인 부분보다 환자와 좀 정직하게 상담하고 솔직하게 상담하고 그런 부분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은 어떤 의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직하고 따뜻한 의사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성형수술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촬영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말을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수없이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